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토킹을 하는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좀 진즉에 좀 뭔가 법도 통과가 되고 그 사회에서 해결책을 마련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이거와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토킹인데요. 최근에 또 스토킹으로 좀 안 좋은 일도 끔찍했죠. 끔찍한 일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남성 입장에서 봐도 와 뭔가 숨막히는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는데 처벌도 못해. 그리고 거기 이제 인터뷰한 장면 중에 저는 기억이 남는 게 뭐 2년형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뭐냐면 2년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확 감정이입이 되면서 왜 저 사람은 피해자인데 그렇게 2년 동안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그 2년조차도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형량이 늘어난 거지 예전 같았으면은 아예 뭐 형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게 모든 게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출발은 원인에 대한 이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조금 봤으면 하는데 송기쌤이 여기에 대해서 해주시겠어요? 스토킹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범죄 심리학 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정신 분석하시는 분들도 스토킹의 심리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바가 있는데 예전에는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신증이나 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망상 중에 그 색정망상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거나 상대방이 나와 사랑에 빠졌다고 갖는 망상이 있어요. 이제 뭐 망상이니까 기본적으로 설득되지 않는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어떤 성적인 이유로 추적하고 쫓아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많이 정보가 축적되고 실제로 가해자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토킹한 사람들은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고 정신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할 때 정신증적 상태에 빠져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현실 검증력이 대부분 다 유지되는 상태에서 스토킹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 검증력이 유지된다는 거는 사리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심신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스토킹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해보니까 대부분 일반 인구보다 훨씬 더 IQ도 높고 똑똑하더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토킹이 또 뭐 심신미약 이런 거랑 관계없이 오히려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지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스토킹을 하는가를 봤더니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집착적이고 강박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더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어떤 인격장애가 있을 것 같다는 기존의 선입견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격장애보다는 강박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해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한다는 그쵸, 강박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쫓아다니고 정말로 치료받을 정도 수준의 강박장애를 일반인 분들은 많이 만나보시지 못하지만 저희들은 강박장애로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강박장애가 어떤 한 주제에 꽂혀서 거기에 파고들 때 얼마나 집착적이고 무서워질 수 있는지를 저희는 겪어봐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향해서 거기에 강박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한다면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울지 이제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그런 걸 진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공포잖아요. 어디선가 내가 누군가의 시선으로 바라봐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스토킹을 사실 당해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뭐 지하철 타고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이 계속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누가 뒤를 따라온다든지 이런 경험들은 사실 꽤 있었거든요. 추천을 해봤어요. 뭐 해봤냐고? 아니 스토킹을? 그런 경험을 당해봤어요. 네네네. 쫓아오고? 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번호 물어보려고 했다고 한 분들도 있었지만 이유를 모르게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도망친 적도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번호 물어보려고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번호 물어보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 왜 쫓아오는지를 모르죠. 심지어 그리고 제술역에 내려서 집 앞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뒤를 밟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무서울 수 뭐, 신고해본 적은 없어요. 공부를 해본 적은
뭐 신고를 해도 지금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렇지 뭐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훈방 조치고 의미가 없고 또 여성분들은 그런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했다 괜히 해코지 당한다. 맞아요. 아까도 뭐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신고를 하고 나서 처벌을 받고 그 뒤에 보복 범죄가 발생을 하는 심리 자체가 애초에 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분노가 있거든요.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있어요. 그 분노가 어디서 왔냐면 어떤 심리학자들은 자기애적 경로에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 하는데 그 자기애적 경로는 그 자기애적으로 형성된 어떤 자기 대상이라는 심리학적인 대상이 무정될 때 느끼는 건데 무슨 말이에요? 좀 쉽게 설명해봐요. 쉽게 말해서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된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알건 모르건 실제로 이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느끼면은 그게 엄청나게 강력한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킹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나는 뭔가 상대방한테 마음을 표현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느꼈을 때 강렬한 분노를 느끼면서 그게 스토킹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게임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제 좀 만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그게 강렬한 분노가 되어서 그렇게 폭력적인 사건으로까지 번진 건데 이게 상대방이 나를 싫다 계속 거절을 하다가 국가기관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나를 처벌받게 하면은 그 거절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사실겠죠. 더 크게 거절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보복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벌을 실질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집 앞까지 뭐 쫓아왔는데 집 안에 막상 막 쳐들어오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거나 그럼 뭔가 피해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맞아요. 증명한다고 하더라도 쳐다봤다는 걸로 상대방을 뭐 무기징역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더더욱 작은 처벌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작은 처벌이나 처벌받지 않는 걸로 상대방이 나를 신고했다는 그런 분노만 더 키워서 여성분들 아니면 피해자분들은 그런 불안감, 신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니까 오히려 신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굉장히 낮은 처벌을 받다 보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영상 보시고 공감되셨으면 저희 영상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